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익적 모토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들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TCC 스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미친 듯한 주가 추이를 보였던 테슬라,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 흐름세가 잠시 주춤했고 최근 3개월을 보면 이들의 주가는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까 우려가 많았던 상황에 어제 테슬라는 19% 상승을 하며 장을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의 LG화학과 삼성 SDI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 시간 기준으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와 오늘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계획 중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디테일한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공장들의 공통점은 테슬라가 많이 쓰는 원통형 배터리를 강화하겠다는 얘긴데요. 원통형 배터리가 뜬다고? 그럼 TCC 스틸도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TCC, 그리고 테슬라, LG화학, 삼성 SDI 이 연관성을 한번 알아보고 그 이외로도 TCC 스틸에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할 기업 분석, 주가 분석, 재무제표 분석 등을 해보면서 TCC 스틸이 더 날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TCC 스틸은 1959년 설립된 아주 오래된 철강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주석 도금 강판을 만든 회사이며 이거는 통조림, 페인트 등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석도 도금 강판, 크롬 산처리 강판, 니켈 도금 강판, 슈퍼틴 등 이러한 강판을 만들어내는 철강업 회사다라고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TCC 스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2차 전지잖아요. 1차 전지,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게 여기 보이는 니켈 도금 강판입니다. TCC 스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옆에 기사의 밑에 부분을 보면 니켈 도금 강판은 일본과 독일 등에서 전량 수입을 했지만 TCC 동양, 이거는 TCC 스틸의 옛날 이름입니다. 2019년에 사명을 바꿨는데요. 여튼 2009년에 TCC 동양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등으로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에 발맞춰서 설비를 증설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마켓 모니터에서 전 세계 니켈 도금 강판 마켓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 자료가 가격이 워낙 비싸서 전체 자료 말고 요약본만이라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긴 했어요. 그래도 전 세계 주요 니켈 도금 강판 회사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TCC 스틸도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회사들이 무조건 TCC 스틸 거를 쓰는 건 아니고 일본, 중국의 저렴한 니켈 도금 강판을 사용하는 것도 많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TCC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연관성이 있대. 그냥 투자해보자. 이러지 마시고 간략하게라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TCC 스틸이 2차 전지 원통형 캐네 소재,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상신 EDP에게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상신에서 건전지 모양으로 원통을 만들어요. 이러한 형태로요. 그리고 그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한테 납품을 하고요. 여기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 원통형 배터리가 테슬라 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분기보고서에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주석 도금 강판 몇 프로, 전해 크롬산 처리 강판 몇 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각 제품별로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많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호재와 악재 부분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석도 광판 수출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2차 전지와 수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가 분석, 재무제표 분석 후에 호재와 악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를 겨냥해서 대규모 증설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TCC 스틸은 10시쯤에 급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가나 싶었는데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려서 그런지 TCC 스틸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기준으로는 13.25% 상승한 4,530원입니다. 최근을 제외하고 10년간 주가를 한번 볼 텐데 정말 많이 떨어졌었죠. 중국은 대륙 굴기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철강 산업을 성장시켰고 전 세계 철강 산업을 쥐고 흔들었는데 여기 다른 철강 산업 기업 주가들과 같이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원통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TCC 스틸은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TCC 스틸이 유일하긴 하니까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재무제표 등을 보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사항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는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5년까지는 부채 비율이 300%를 넘기도 했지만 제대로 굴러가지 않던 자회사를 파산하고 청산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부채 비율은 168.92%로 높은 상태이긴 하네요. 또한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가 늘어나서 유동부채가 더 많아진 상황인데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3년 만기의 부채가 있다면 걔는 비유동부채입니다. 하지만 3년 만기가 올해가 되어버리면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유동성 장기부채로 유동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여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2017년에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철강 반덤핑을 하면서 TCC 스틸의 미국 자회사가 크게 휘둘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매출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재무 상태를 볼 텐데요. 부채 비율은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여전히 172.22%로 높은 상황이고 유동자산을 보면 여기 크게 늘어난 건 없는데 유동부채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한 유동성 장기부채 때문인데요. 3분기 기준으로 보고서를 살펴봐도 아직 상환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갑자기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진 건데 이런 경험이 2017년에도 있었던 터라 어떻게든 잘 리파이닝해서 잘 넘어가긴 하겠죠? 혹시 TCC 스틸을 투자하시려는 분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 손익을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2021년 3월 3일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매출은 마이너스 1.23%로 그래도 크게 줄진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많은데 뭘 찍어내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매 마진이 하락해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0%입니다. 적어도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던 TCC인데 2020년에는 12억 이익입니다. 그래도 적자는 아니네요. 근데 당기순이익으로 내려가면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TCC 스틸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유동부채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거를 잘 넘겨야 한다. 전체적으로 크게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다. 매출도 꽤나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아주 많이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을 했다. 전체적으로 엄청 안 좋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TCC 스틸의 호재와 악재를 살펴볼 텐데 호재 첫 번째로는 원통형 2차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TCC의 니켈 도금 강판은 원통형 2차전지 소재이고 이거를 상신 EDP에게 보내면 얘네가 배터리 캔 형태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게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TCC는 국내 유일한 니켈 도금 강판 업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이 있는데 파우치형이랑 각형에 더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 다른 많은 자동차 기업들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원통형을 고집하고 있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도권 확보와 안정성 향상입니다. 원통형은 워낙 나온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규격화되어 있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제조사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통형을 사용해서 차량 밑에다가 깔아버리면 무게 중심이 낮아져서 차량의 전복 위험도 낮출 수 있기도 합니다. 삼성 SDI는 제규어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 제2의 테슬라라 불리면서 얼마 전까지 핫했던 루시드 모터스는 LG화학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전기밴을 10만 대 주문해서 더 유명해진 리비안. 리비안에는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이렇듯 파우치와 각형에 밀려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원통형 배터리가 최근에 핫하게 뜨고 있으며 3년 뒤 시장 규모가 2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려는 계획인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소재 업체인 TCC 스틸도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장의 악재는 아니고 우려점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우려점이라고 말할 텐데요.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해왔는데요. 진짜 배터리를 보여주나? 이러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작년 테슬라 배터리 데이. 하지만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것은 없었고 그래서 주가는 파사사삭 식어버렸죠. 그런데 다른 칼럼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좀 신기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테슬라가 저가 자동차 계획을 말하며 배터리 회사들에게는 치킨 게임을 강요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야 우리도 열심히 배터리 만들고 있다 조만간이다 이러한 압박을 가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8일에는 테슬라가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더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진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 만든다고 해도 그게 언제일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거 쉬운 거 아니다 안 될 거다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쇼를 하고 그냥 가격만 계속 낮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3년 안에 가능할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3년은 오바고 5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추측만 난무한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직접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나중에는 다른 업체들에게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직접 만든다면 당장 TCC 스틸과 연관성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파이가 줄어들 것이고 더 나아가 테슬라가 배터리를 다른 업체에게 납품을 한다면 그 파이가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이건 꽤나 먼 미래의 일이니까 우려점 정도로만 확인하시고 테슬라 배터리 얘기는 계속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업체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것이고 시장이 커지긴 할 뻔한데 이 밸류 체인에 맞게서 내려올 겁니다. TCC 스틸은 강판만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캔을 만드는 상신 EDP에게 넘깁니다.
물론 이 작업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아니긴 합니다. 저도 작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꽤나 괜찮은 수익률을 냈었는데 그때 봤던 영상 중에 이걸 보여드리면 더 공감이 가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염승환 부장님께서 김작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3개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바인더, 동박, 도전재, 전해질 등 쭉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부품과 장비 회사들이 있다. 여기 부품의 상신 EDP 보이나요? 저 부품의 소재를 만드는 게 TCC 스틸입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그 밑에 TCC 스틸이 있는 건데요. 염승환 부장님께서도 부품 회사와 장비 회사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경쟁도 심하고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하신다면 전해질까지 속해 있는 이쪽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TCC 스틸이 국내 유일한 회사이긴 하나 대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회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니켈 도금 강판 2차 전지 시장은 수입제로 인한 경쟁 심화가 우려되긴 하나 그래도 전기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질 테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재 두 번째로 철강 얘기를 해볼 텐데요.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 그리고 최근 좋아진 철강 가격의 흐름 덕분에 밑에 보시면 철강 업계들의 주가는 요즘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나름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석도 강판은 KG 동부와 TCC 스틸, 신화실업이 내수시장과 수출을 이끄는 3개의 기업인데 통조림 등 가공식품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최근에 석도 강판에 대한 수출에서 계속 상승세에 있다. 그리고 회사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니켈 도금 강판 등이 특히나 동아시아에서 최근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 또다시 철강업을 쥐고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상태이긴 합니다. 제규어, 루시드 모터스, 리비안 등 테슬라와 같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업이 생겨나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이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고 이제는 공장을 늘릴 거라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부품, 그 부품의 소재를 만드는 TCC 스틸도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잠잠했던 전기차 시장이 오늘 조금 괜찮아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TCC 스틸까지 같이 연결돼서 더 큰 기대감을 형성시킨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배터리 캔에 소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크게 많은 이윤을 남기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TCC 스틸은 기본적으로 철강 회사인데요. 다른 철강 회사들이 여태껏 중국에게 휘둘리면서 어려워왔던 것처럼 TCC 스틸도 같이 어려워왔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기대감으로 요즘에 조금 과하게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다른 철강 산업은 여전히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TCC 스틸 혼자서만 예전에 제일 잘 나가던 시기만큼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부품의 소재인데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부채 비율은 170%대로 여전히 높고요. 당장 갚아야 할 유동부채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9년보다 2020년에 90%가 줄어있는 상황이고 당기순이익도 지금은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100% 그냥 뇌피셜? 제 생각인데 최근에 대량으로 주식을 많이 매도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친인척 분들이시던데 회사의 내부 사정이고 이분들의 내용이니까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들도 주가가 과하게 많이 올라서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놀래가지고
이거를 좀 수익을 실현시켜둔 게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괜히 찝찝하긴 합니다. 시총이 1,000억 원으로 그리 크지 않아서 오늘과 같이 2차전지 얘기로 또 급등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항상 조져지는 건 저희라는 점 잊지 마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한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